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난 뒤끝 없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뒤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상처를 준 것도 모른 채 그냥 넘겨버리는 걸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죠. 오늘은 바로 이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오히려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석진 씨와 친구 준호는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준호가 갑자기 석진 씨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석진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오늘 너한테 다 얘기할게. 너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 예전부터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혼자 있던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냐?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석진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준호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석진 씨를 더욱 몰아세우듯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털어놓고 푸는 게 좋아. 너도 지금 나한테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해. 지금 말하고 풀어버려. 나야 뭐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 석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무례한 말을 다 해놓고도 석진 씨가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석진 씨의 기분은 상한 상태였죠. 준호는 솔직함을 가장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도 뒤끝 없다는 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준호는 석진 씨가 자신에게 어떤 비판을 할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난 뒤끝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말은 겉으로는 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받을 불편함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말이 나를 해치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아무 상처가 되지 않는다. 석진 씨는 그 순간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기분은 상했지만 준호에게 무언가 말해봐야 더 큰 갈등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고 할 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대처법이니까요.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혜선 씨는 요즘 남편과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속으로는 참아내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어느 날 친구 혜영을 만나 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좀 힘들어. 내가 잘 참고 넘기긴 하는데 솔직히 버거워. 혜선 씨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혜영은 위로는커녕 갑자기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선아, 솔직히 너 너무 참는 거 아니야? 네 남편 정말 문제 있어 보여. 왜 그렇게 참고 살아?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야. 혜선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뿐인데 혜영의 직설적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도 좀 문제야. 왜 남편한테 다 참고 받아주고만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널 우습게 보는 거야. 나 같으면 벌써 끝냈을걸?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뭐 나야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 혜선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중에 친구마저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니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혜영은 자신이 한 말이 혜선 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영은 뒤끝 없다는 말로 자신의 무례한 말을 정당화하며 대화를 가볍게 넘기려 했죠.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풀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혜선 씨는 혜영아, 네 말이 나한테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어.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해줘. 라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에게는 이렇게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과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민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민수 씨의 퍼팅 실수가 몇 번 이어지자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경쟁심이 강한 지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감각이 떨어졌냐? 옛날엔 좀 잘했는데 요즘 많이 늙었나 보네. 뭐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상처받지 마. 지훈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수 씨는 그 말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다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민수 씨의 마음에는 그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저 솔직함을 내세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졌지만 민수 씨는 마음속에서 그 말이 자꾸 떠오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훈의 태도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말을 농담처럼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솔직할 뿐이야 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훈은 자신의 솔직함만이 중요하고 민수 씨가 상처받는지 여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이럴 때 민수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훈의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억지로 웃어넘기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지훈의 말은 민수 씨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건 그 말을 내가 가슴에 담아둘 때뿐이다. 지훈의 무심한 말을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말을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 기분을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꼭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의 농담이 계속해서 상처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것이 민수 씨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훈아, 네가 방금 한 말이 나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렸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경계를 확실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훈은 계속해서 무심한 말로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관계에서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속으로 다 쌓아둡니다. 윤정 씨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밝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난임 문제로 무거운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처로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혜영이 윤정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아, 너는 아직도 아이 계획이 없니? 슬슬 나이도 있고. 이제는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윤정 씨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준비 중이에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혜영은 다시 윤정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자꾸 너희 부부 얘기를 하더라? 나야 상관없어. 나는 괜찮은데, 어른들이 궁금해할까봐 그냥 물어본 거야. 윤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혜영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나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그냥 어른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나도 괜히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순간 모든 가족들이 말없이 조용해졌고 윤정 씨는 혜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영은 그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윤정 씨의 상황을 속으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불만들이 쌓여오던 끝에 교묘하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어른들을 핑계로 윤정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죠.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병이 된다. 혜영의 말에 상처받은 윤정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혜영의 말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을 해소할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다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혜영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니, 방금 한 말이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혜영도 윤정 씨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심코 던진 말을 경계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혜영은 자신이 한 말이 큰 상처를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 씨가 직접적으로 난임 치료의 어려움과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혜영의 말은 그녀의 생각일 뿐 윤정 씨의 진실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혜영의 말에 깊이 반응하기보다는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혜영이 던지는 말이 반복적으로 상처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 너무 깊이 얽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윤정 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선 씨는 3년 만에 열린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꾸준히 만나온 친구들이었지만 매번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아 이번 모임은 오랜만이었죠. 모임 장소는 그들이 자주 가던 단골 카페였고 다들 예전 그대로인 듯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반가운 인사와 함께 근황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 이야기로 흘러갔고, 혜선 씨는 최근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때 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개선아, 너 사업 시작했다며? 너 그런 거 시작했다가 맨날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금방 접겠네.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고, 혜선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은영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나 뒤끝없잖아. 혜선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고, 은영이 그걸 가볍게 치부한 것이 마음에 남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선 씨는 은영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은영의 뒤끝 없다는 말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혜선 씨의 과거를 가볍게 농담으로 언급하면서도 그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은영은 뒤끝 없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 한 겁니다. 그 말 속엔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라는 태도가 숨어 있어요. 즉, 상대가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상처를 무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무심한 말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혜선 씨는 그 순간 넘기려 했지만 은영의 말은 마음속에 계속 맴돌며 불편함을 키워갔죠. 뒤끝 없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건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겨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그 상처는 내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혜선 씨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영의 무심한 말에 휘둘려 자존감을 잃을 필요는 없죠. 또한 혜선 씨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굳이 계속해서 그 관계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겠죠. 특히 은영과 같은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둔감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리 두는 방법이 힘들다면 혜선 씨는 은영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영아, 그 말이 나에게 조금 불편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가 뒤끝 없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은 감정마저 무시되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혜선 씨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은영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무심한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은영처럼 무심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뒤끝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더 필요하죠. 오늘은 내 감정도 상대의 감정도 따뜻하게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